안녕하십니까. 자, 2020년 12월 한 달 동안에 개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개띠생 분들은 총명하고 이지적이라 가지고 남들에게 친절하고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꺼이 도와주는 편이다,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자존심과 책임감이 강한 성격의 소유자로 끈기도 있고 관대해 가지고 또 지략도 풍부하고 솔직 담백하며 열정적이다,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자, 이번에는 2020년 12월 한 달 동안에 개띠분들의 12월 달 월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. 기본적으로 제살입니다. 이 제살 같은 경우에는 수옥살이라고 합니다. 수옥살이다 보니까 주변과 좀 단절돼 가지고 활동성에 상당히 제약이 많이 따르는 그런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을 탈피하려는 노력으로 꾀돌이 기질이 나타나기도 하고 정신적 야망과 포부가 큰 시기로 인기응변에 상당히 능한 시기가 된다,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자, 이런 제살운에서는 지혜와 전략을 활용한 다소 지적인 아니면 정적인 그런 일들이 적성에 맞고 또 성과도 나타난다,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자, 이번에는 2020년 12월 한 달 동안에 개띠분들의 나이별 운세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. 3세 63세 되시는 분들 무술년에 태어나셨고 황색계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으로는 태지에 속하네요. 이 태지 같은 경우에는 막 잉태한 그런 상태라 가지고 작은 영향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입니다. 가장 어려운 고비는 막 지난 그런 시기라 가지고 가정이나 사업에서 조금씩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된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모든 일에서 꿈과 희망이 깃드는 좋은 시기이지만은 아직은 그 크기가 상당히 적은 그런 정도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재성이 태지에 속하다 보면은 조금씩 어려움도 풀려나가고 재물도 늘기 시작하지만은 아직은 그 크기가 상당히 좀 미약하니까 너무 성급하게 서둘지 않는 좀 여유도 좀 필요하겠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15세 75세 되시는 분들 병술년에 태어나셨고 적색계에 해당하십니다. 자, 역시 12운성으로는 태지네요.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태지 같은 경우에는 막 잉태한 그런 상태라 가지고 가장 어려운 고비는 지났지만은 그 크기가 아주 미약하다,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정관이 태지에 속하다 보면은 자신의 하는 일이나 직장이 남들에게 별로 내세울 것은 없는 그런 상태이지만은 조금씩 명예도 상승되고 성진운도 따르는 좋은 운세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27세 87세 되시는 분들 갑술년에 태어나셨고 청색계에 해당하십니다. 자, 12운성으로는 목욕지에 속하네요.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운기가 상승하는 가운데 생기는 다소간의 희생이나 소모성으로 인해 가지고 재물의 지출이 많이 생기는 그런 시기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. 직장이나 주거지의 이동 변동이 잦고 다소간의 판단 착오도 일으키기 쉬운 상황을 맞을 수도 있겠고 신용에 문제가 생기거나 색적 문제로 말썽이 생기기도 하는 운세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목욕지 같은 경우에는 도화의 기운이 있어 가지고 주변 사람들의 관심과 부러움을 사는 그런 기운도 많이 포함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인기를 기반으로 한 일을 하거나 육체적인 활동이 만족도도 높고 또 성과도 있다,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이렇게 인성이 목욕지에 속하다 보면은 모친이나 윗사람의 건강에 좀 이상이 올 수도 있겠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문서 취득에 계획이 있는 분들은 약간씩 기복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 달 정도로 미루는 지혜도 좀 필요하겠다,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39세 99세 되시는 분들 임술년에 태어나셨고 흑색계에 해당하십니다. 자, 12운성으로는 제왕지에 속하네요. 이 제왕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하던 사업이나 일들이 결실을 맺어 가지고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좋은 시기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최고의 경지에 이르다 보니까 리더로서 자신이 모든 일을 주도해 나가는 시기로 보편적으로 경사가 줄을 잇는 좋은 시기이지만은 자신의 주장이 너무 강해 가지고 오히려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들어는 욕심과 야망이 지나쳐 가지고 구설수나 잡음이 따르기 쉽고 또 지나친 일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상 문제도 따르기 쉬우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된다, 이렇게 보면 되겠죠. 자, 이렇게 비겁이 제왕지에 속하다 보면은
형제 자매에게 상처되는 그 일이나 말을 해가지고 서로 간에 갈등이나 불화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,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51세 되시는 분들 경술년에 태어나셨고 백색기에 해당하십니다. 12운성으로는 사지에 속하네요. 이 사지 같은 경우에는 활동성이 많이 위축되는 그런 경우라 가지고 새로운 일을 벌리거나 아니면 사업을 확장하는 자,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자, 그런 운세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벌려놓은 일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그 결실을 거둬들여야 되는 자, 그런 시기 정도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그 12운성이 사지에 속할 때는 종교나 철학 아니면 교육 자, 이런 쪽으로 다소 좀 정신적이고 지적인 자, 그런 부분에 치중하시면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상관이 사지에 속하다 보면은 가정생활에서 의식주에 곤란을 받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 또 하는 사업이나 일에서 조금씩 어려움도 따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자, 이번에는 그 2020년 12월달 한 달 동안의 개띠분들의 하루하루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. 자, 위에 보시는 여기 청색으로 된 이 부분 보시면은 자, 요런 날 말이죠. 자, 17일 같이 삼각표나 자, 29일 같이 원으로 된 이런 부분들 별도로 표시된 이런 부분들은 운세가 길하면서도 강한 날이니까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면 좋은 날. 자,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붉은색으로 된 이 부분 자, 요런 날들 말하죠. 자, 운세가 강하면서도 좋지 않으니까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날. 자,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2일날입니다. 연살의 육합이고요. 그 다음에 14일도 같은 기운이고 26일도 연살의 육합입니다. 이 연살 같은 경우에는 그 도화살이라고 합니다. 도화살 기운이 있다 보니까 사교와 애교를 나타내는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 인기를 기반으로 하는 연예인이나 정치가 아니면은 학원 강사나 영업직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한테는 상당히 각광을 받는 자,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남들에게 그 과시할 수 있는 매력이 넘치는 그런 시기지만은 자신을 뽐내는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는 자, 그런 기운이다 보니까 자연히 그 소비나 지출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그 연살인 경우에서는 미혼자분들은 결혼이나 데이트 상대자가 생기기도 하지만은 또 기혼자분들은 바람기를 나타내거나 풍류를 나타내는 그런 기운도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렇지만 이렇게 육합이 함께하죠. 보편적으로 좋은 쪽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런 기운에서는 인기가 많아져 가지고 주변에 부러움을 사는 일을 하게 되거나 사업에서는 새로운 전기를 맡게 될 수도 있겠고 또 이성 간에는 최고조로 사이가 좋은 자, 그런 시기가 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런 시기에는 부부 간에 화합을 다지거나 아니면 미팅을 하거나 소개팅을 할 때 이런 날 잡아서 하시면 상당히 운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, 그런 날이다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3일 날입니다. 월살의 충이고요. 그 다음에 15일도 같은 기운이고 자, 27일도 월살의 충입니다. 이 월살 같은 경우에는 그 고초살이라고 합니다. 고초살이다 보니까 시가 마른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 가지고 이런 날은 결혼식을 하거나 약혼식 뭐 회갑 자, 이런 정도로 좋은 행사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이런 날에는 그 보편적으로 좀 우울한 그런 기분을 나타내거나 무기력증 같은 그런 기운이 많아 가지고 상당히 외로움을 느끼는 자, 그런 기운이 되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사업이나 추진하던 일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현재 상황보다 좀 나쁜 쪽으로 생기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거기다 보시면 이렇게 충까지 함께 하죠. 이렇게 충까지 함께 하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모함을 받을 수도 있겠고 직장에서는 좌천이나 명퇴 등으로 또 어려운 경우도 생길 수 있겠고 또 가정에서는 부부 갈등이나 별거 등으로 부부 간에 상당히 좀 말썽도 생길 수 있는 자,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주변도 어수선하고 우울증이나 무기력증으로 스트레스가 크게 가중되는 하루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날은 자신의 마음 달랠 수 있는 좀 여유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4일 날입니다. 망신살의 원진이고요. 16일도 같은 기운이고 28일도 역시 같은 망신살의 원진입니다.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명예나 체면에 손상이 가기 쉬운 그런 날이지만은 통상 그 반대급부가 반드시 따르는 자, 그런 기운이라 가지고
오히려 재물복이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. 또한 이 망신살 같은 경우에는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 평가를 기다리는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기운으로 동작하기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보신 분들은 시험을 합격하거나 승진을 하거나 취직을 하는 이런 영예도 있을 수 있겠고, 또 직장에서는 보직이 상승하는 좋은 기운도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원진이 함께하죠. 이렇게 원진이 함께하는 이런 망신살에서는 망신살의 좋은 기운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동작하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업상에서는 어떻습니까? 부도나 손재수가 따르기 쉽고, 또 재산상의 그 큰 손실 등으로 체면이나 명예가 진짜로 손상당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인과나 비뇨기 계통의 질병이나 수술수도 암시되니까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. 자, 이번에는 5일날입니다. 장성살의 삼합이고요. 그 다음에 17일도 같은 기운이고, 29일도 역시 장성살의 삼합입니다. 이 장성살 같은 경우에는 운기가 최고조로 좋은 그런 시기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에서 자기가 중심적이고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사회적으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중요한 역할을 맡는 그런 시기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. 보편적으로 그 다른 사람들의 간섭이나 통제가 심하지 않는 프리랜서나 영업직에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그 장성살 기운에서는 특별한 프로젝트에 가담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자신이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만은 자신의 주관이 너무 강해가지고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이 따르게 되거나 구설수나 금전시비 이런 것들도 따를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렇게 삼합이 함께 합니다. 이 삼합 같은 경우에는 사회합이라고도 합니다. 학교 다닐 때의 그 선배나 후배, 동창생들, 직장 다니시면서 상사분이나 부하 직원, 동료 직원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사회적으로 좀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기운이니까 상당히 그 결과도 좋고 운세의 도움도 큰 하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6일날입니다. 반한살의 육형이고요. 그 다음에 18일도 같은 경우이고 30일도 역시 반한살의 육형입니다. 이 반한살 같은 경우에는 그 상사분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시기라 가지고 자영업보다는 직장 생활이 보편적으로 좀 유리하고 리더보다는 참모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조언을 주는 그런 역할이 어울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보시면은 이렇게 육형이 함께하죠. 이렇게 육형이 함께하는 이런 반한살 기운에서는 보편적으로 좋은 기운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동작하기 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그러다 보니까 현실 도피 성향이 나타나거나 일에 지체 현상 등이 따르기도 쉬우니까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되고, 집안에 노인분이 계시면은 이런 때는 상당히 건강상 문제가 생기기도 쉬우니까 주변 사람들 잘 확인해보는 그런 여유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8일날입니다. 육해살의 방합이고요. 그 다음에 20일도 같은 기운입니다. 이 육해살 같은 경우에는 그 저승사자로 보기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생명에 관련된 일을 하거나 활인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여건이 크게 동작하는 그런 시기라 가지고 윗사람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좀 기대해 가지고 일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하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윗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한의학이나 침수업, 역학 아니면 종교 같은 이런 쪽에서 활동을 하시면 크게 각광을 받는 아니면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더구나 이렇게 방합이 함께하죠. 이 방합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합이라고 합니다. 가족합이다 보니까 형제자매나 친구, 동료 같이 가까운 사람들의 도움이 큰 하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12일 날입니다. 천살이 육형이고요. 24일도 같은 기운이죠. 이 천살 같은 경우에는 그 천재지변과 같이 거역하기 힘든 그런 환경적인 여건이 주변에 펼쳐지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환경적으로 큰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하루지만은 이런 때는 그런 환경에 순응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날이다 정도 볼 수 있습니다. 활동성에 그 제약이 따르는 시기라 가지고
독자적으로 어떤 사업이나 일을 벌리는 것은 상당히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거기다 보시면 이렇게 육형까지 함께 하니까 자신이 하는 일에서 상당히 제약이 큰 그런 시기다 정도 볼 수 있겠죠. 이런 시기에서는 어떻습니까? 주변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 일일이 가로막는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겠고, 가까운 사람들과 이별수도 겪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하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날은 어떻습니까? 현상 유지를 목표로 수승의 기분으로 하루 차분히 보내는 그런 노력과 지혜가 좀 필요한 하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오늘은 2020년 12월 한 달 동안의 개띠분들의 나이별 운세와 하루하루의 일진 중에서 중요한 날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. 12월 달 2020년 마지막 달이네요. 마지막 달 보내면서 2020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